얘가 채무자고요. 얘가 채권자인데 둘이 채권 1억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 그럼 이 채권이 유효여야 저당권도 유효지. 채권이 무효면 저당권 등기가 됐더라도 저당권은 원인이 없으니까 아무 효력 없다라고 한다고. 이때 둘 사이에 문제가 됐던 게 이 채권 1억 전부가 무효인 게 아니라 5천만 원 부분이 무효였다고. 그럼 일부가 무효죠.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이건 유효이고. 그러자 갑이 채무자 측에서 을한테 저당권 말소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왜?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니까 저당권 등기도 전부가 무효 아니냐 말소해라 라고 한 거야. 그리고 5천만 원 부분만큼 다시 등기하면 되지 않니? 라고. 그러니까 을이 뭐하러 그렇게 하니? 내가 이때 당시에 1억 원인 줄 알고 1억으로 등기했지만 이때 당시에 5천만 원이 무효인 걸 알았으면 5천만 원 한도에서 저당권 등기 했을 거야 안 했을 거요? 당연히 했지. 이 날짜에 우선 변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된 사례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요건이 있어야 돼. 채권은 분할할 수 있거든요. 5천만 원 효력 없으면 5천만 원만 효력 인정할 수 있잖아. 분할 가능성이 있고 채권자 어느 누구라도 5천만 원 한도에서 등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지. 담보 설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상적 의사도 인정되기 때문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저당권 등기는 효력이 있다라고. 물론 등기 후에는 채권액 1억으로 기재됐지. 그렇다고 그 전체를 무효로 볼 게 아니라 그 등기 중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효력이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가분을한테 저당권 말소를 구하려면 저 5천만 원 채권은 변제를 해야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표정이 왜 굳어지는 거야?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공부한 다음에 보시고 결론 일부가 무효면 원칙 전부가 무효다. 그거 기하시면 돼. 그래서 이 일부 무효가 시험에 틀리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요. 앞에 원칙하고 단서에 있는 예외를 우그러뜨려버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틀렸잖아. 그럼 원칙만 하면 되잖아.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그랬는데 하고 푸시라고. 대신. 다음 2번 무효행위의 전환. 요 무효행위의 전환 문제는 지금 현재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행위로서 요건을 갖춘 게 있으면 지금 현재 행위로서는 무효이더라도 다른 행위로서 유효하게 그 행위의 효력을 전환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에다가 쓰세요.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그 위에다가 출생신고 이렇게. 당사자가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 출생신고가 요건을 못 갖춰서 무효예요.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이 진하게 돼 있죠. 무효행위 전환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가 여기요.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그 위에다가 입양신고 이렇게 쓰시라고. 그럼 다른 행위로서 요건을 갖췄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즉 입양신고를 했을 것으로 의역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러한 행위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 문제는 갑이 A라는 애를 입양을 했어요. 그럼 둘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발생하면 A도 상속권이 인정되는데 입양은 입양신고를 해야 입양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럼 갑이 이때 당시에 입양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입양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A가 성장하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요. 그럼 혈액형 검사하고 친자식이 아닌 거 알게 되면 자기 친부모를 그리워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못 겪을 염려가 있다니까. 그래서 갑이 A를 입양했지만 친생자처럼 출생신고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어? 그런데 이 나중에 갑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갑이 입양한 자식입니다 라고 다른 친자식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쟤는 상속권 없는 거 아니냐고. 입양신고를 안 했으니까 양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던 거라고.
그때 A 측 변호사가 갑이 지금 안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살아생전에 출생신고를 하신 취지가 A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출생신고가 무효라는 걸 갑이 알았다면 입양한 건 사실이니까 최소한 입양신고는 했겠지 않겠어요? 라고. 그러니까 그렇겠다 라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입양신고로서는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갑이 다시 생환해가지고 입양신고를 하고 가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갑이 한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입양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라고. 그래서 A는 양자로서 상속권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와 관계된 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그래. 이 행위로서는 무효지만 다른 행위로서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그러려면 이 행위로서 요건은 갖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갑한테 그때 당시를 회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실제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갑이 출생신고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최소한 입양신고는 했겠구나라고 인정이 돼야 된다. 그걸 가상적 의사라고 해요. 그런 어려운 말은 모르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한 행위는 재산행위요? 신분행위요? 신분행위죠. 그래서 무효행위에 전한 그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민법 총칙에는 대부분의 규정들은 재산상 법률관계에 적용되고 신분행위 적용 안 되는데 이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만큼은 신분행위에도 적용돼. 이게 특징이야. 그리고 이런 신고하는 건 다 단독행위거든요. 그래서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고. 이 정도 하나 이해하고 의미만 아시면 되지 교과서에 그냥 한 페이지가 넘게 써져 있는 것처럼 세세한 내용 시험에 안 나요. 무효행위의 전환은 다른 요건 구비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쟁점이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에다 별표 치시고 양가로 1번에다 별표 치시고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럼 행위가 없죠. 그럼 무효행위 전환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야. 행위는 성립했을 때 무효일 때 이 규정도 적용될 수 있는 거지.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무효행위 전환이나 일부 무효의 법리나 무효행위 추행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그 1번 잘 기억하시고. 양가로 2번. 다른 법률행위 수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무효인 행위가 다른 행위로 유효하게 전환이 되려면 이 둘 중 어느 행위가 요건을 갖추기가 쉬워야 돼? 무효인 행위가 아니라 유효인 행위로 전환되기 위한 이 행위가 요건을 갖추기가 더 쉬워야지. 그래서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되는 걸 요식행위. 방식을 갖춰주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불요식행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불요식행위가 불요식행위로, 요식행위를 불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건 다 가능해. 근데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다고. 이렇게 전환이 되려면 얘보단 얘가 요건 갖추기가 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불요식행위를 했는데 이게 무효요. 이걸 다른 요식행위로 더 방식을 갖춰야 되면 요식행위로 유효하게 전환할 수는 없다고. 다른 건 다 가능해. 그러니까 가능한 건 안 쓴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무효인 불요식행위를 다른 요식행위로 유효하게 전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다른 요건을 구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행위로의 전환은 안 된다고. 전환이 되더라도 지금 무효인 행위가 다른 요건 갖추기 더 쉬운 행위로 전환이 되는 거지 역류는 안 된다니까. 표정이 굳었어. 무효인 불효식 행위를 거기 요건 갖추기 쉬운 거죠. 근데 이게 무효야. 더 요건을 갖춰야만 되는 다른 요식 행위로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로 1번이 더 중요하니까요. 1번은 꼭 기억해 주세요. 지난주부터 불성립 문제와 성립은 했으나 무효인 경우는 구분하시라 그랬죠? 안 했나? 배고프죠? 그래서 지금 아무 생각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식은땀이 나, 식은땀. 3번. 무효행위